이번 전시의 작가 중에서 지금 논란의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초현실주의는 약간 에로티시즘이어가지고 이 작가 그림 보면은 약간 달리의 느낌이 나요. 갔다 오고 나면 묵직해지고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에 꼭 챙겨봐야 될 전시들만 꼭꼭 짚어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으로 먹여드리는 미니 레스토랑입니다. 이번에는 덕수궁 근처를 지나가다 제가 숨은 맛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숨어있던 작가들을 발굴한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놓치고 있었던 6명의 작가를 재발견한 전시인데, 저도 근대미술 작가들이라고 하면은 뭐 꽤나 안다고 내가 자부했었는데, 이번에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그 6명의 작가들 이름도 낯설었고요. 누군지도 몰랐고, 심지어 우리 검색해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공들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 작품 수는 300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는 정말 꽉꽉 실속 있게 차 있는데, 작가들이 대부분이 1910년대, 20년대에 태어난 작가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추상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메시지를 가진 민중미술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이분들은 그냥 오로지 묵묵히 자신들의 추구했던 미술, 바로 초현실주의를 추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 초현실주의는 마치 꿈처럼, 꿈을 꾸면 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봤던 뭐 아는 사람들도 나오고 집도 거리도 나오는 것처럼 현실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건 결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게 바로 꿈 같은 이미지를 담은 초현실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던 김한기, 이중섭, 장욱진 같은 작가들이 초현실주의를 시도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보면은 이중섭의 그림에서 아이와 닭과 소가 원근감 없이 어우러져 있다던가, 아니면 장욱진의 그림에서 노인이 마치 신선처럼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장면이나 집과 사람과 짐승의 크기가 현실적이지 않게 그려지는 이런 풍경들이 어쩌면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만나보실 이 작가들은 정말 오롯이 초현실주의만을 파고들었던 작가들입니다. 자, 그럼 이 작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0년대, 20년대, 딱 한 분만 30년대 분이 계시는데, 이 작가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해방과 전쟁을 맞이했던 거예요. 갑자기 나라는 뒤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이 사람들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작가들은 그림을 택했던 거고, 그림에서 많은 이 모든 현실의 억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꿈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근데 꿈이라는 게 항상 예쁘고 말랑말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꿈이 조금은 기괴해 보일 수도 있고, 그 꿈이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초현실주의 한국 근대미술 전시의 6명의 작가 중에서 지금 논란의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이 작가의 정체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작가명 김종남, 일본 이름은 마나베 히데오, 제1조선인이었습니다. 그림의 특징은 약간 앙리 루소 같은 자연주의, 밀림을 그린 것 같은데, 뭔가 식물과 사람이 뒤엉켜서 막 밀림으로 막 퍼져나가는, 역시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상상력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달리나 마그리트를 보면은 저 사람은 어쩌다 저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풍경들이 우리 김종남 작가의 작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남 작가는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5살에 홀로 교토로 갔대요. 그 이후로는 일본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일본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화가가 됐습니다. 근데 화가가 됐지만 이 작가에게는 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산의 아픔, 그리고 또 하나는 제1조선인으로 겪었어야 되는 날카롭고 삐딱한 시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림으로 다 담아냈습니다. 논란은 왜 논란이냐면, 군대를 갈 나이가 됐을 때 공군 항공정비학교를 가서 군대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요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시기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때였고, 어쩌면 이분의 친일 활동이라고 분류될 수도 있는 이런 좀 정적으로 미묘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가의 정체성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국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근대미술전에서 소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SNS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논의들이야 언제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관람객으로서 작품만 일단 놓고 본다면은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새삼 새로운 발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작가는 김욱규 화백입니다. 이분은 북한의 함흥에서 태어나서 1.4때 때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했고요. 그 당시 빠르게 야수파 미술을 받아들인 선생님과 함께 독립미술가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야수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화풍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함흥미술동맹이라고 북한에서 약간 미술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게 사실 조금 작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보통 미술 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정치 선전용 미술 운동에 참여를 권장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자리를 잡고 취직을 한다거나 좀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작가를 많이 만나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김종하 작가도 우리가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작가의 초현실주의는 약간 에로티시즘이어가지고, 장갑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장갑들만이 놓여 있는데 장갑이 왜 야한가? 잘 보면은 사실 장갑이라는 걸, 특히 이렇게 긴 장갑을 낀다는 이 행위, 이 장갑을 벗는 거, 이런 있나 봐. 그래서 노골적인 누드화도 한참 유행이던 시기여서 사실은 에로티시즘을, 누드가 곧 에로티시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은근슬쩍 장갑이라던가 아니면 굴곡진 산의 이런 곡선을 돌아누운 여성의 둔부라고 생각한다던가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야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은근하게 욕망과 함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뭔가 생명력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로티시즘의 이런 초현실주의 그림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 작가 김종하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또 만나보실 또 하나의 작가는 박광호 작가입니다. 이 작가 그림 보면은 약간 달리의 느낌이 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달리의 작품들로 이런 흘러 녹아내리는 시계가 왜 거기 있으며, 시계가 사막 한복판에서 동물하고 같이 있고 왜 녹아내리는가, 이런 시공간을 벗어난 화면, 그런 것을 보여줬던 박광호 작가가 어려서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그림으로 옮겨간 것만 같은 그 특이한 사물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화면 같은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결합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빨려 들어가는 묘한 느낌이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김영환 작가는 이중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섭 작가 자체가 예전에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상의 구도를 펼쳐 보였는데, 김영환 작가도 그 영향으로 신화적 소재 혹은 역사적 이야기를 정말 기발한 상상력으로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헌 작가는 좀 생각하던 게 넓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화가라고도 불리우고, 이번에 만나보실 작품들은 주로 역사, 사실 역사는 기록화이고 우리의 상상이 개입되지 못하는 실제 있었던 팩트인데, 이 작가는 그 역사를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초현실주의라는 화풍을 통해서 정말 역사의 한 장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묵직해지고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맛집 찾듯이 이번에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7월 6일까지 열리는 전시인데, 지금 덕수궁이 너무 좋을 때여가지고 덕수궁 산책과 함께 덕수궁 맨 안쪽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운 화가들 이렇게 6명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맛있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미 레스토랑이었습니다.